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첫 번째 고위 당정청 회의를 지방선거를 마치고 첫 번째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민심은 한마디로 제대로 일하라, 그리고 평화와 민생을 지켜내달라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런 만선의 기쁨도 잠시이고 우리는 민심의 바다에 두려운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먼 길을 항해하는 기분입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당정청 모든 분들께서 저와 똑같은 심정이라 사료됩니다. 당은 선거 승리에 투치하거나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든든한 지방정부의 구성에 박차를 가하는 것만이 주어진 책무라 하겠습니다. 스스로의 경계심을 절대 늦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정청 회의를 연 것도 바로 그런 각오를 먼저 드리고자 함입니다.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난 많은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약속 잘 지켜나가니 민생도 일으키겠다는 그런 실천도 해달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결정과 선택이 현명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오롯이 집권 여당의 몫을 다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평화와 민생,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 당정청이 심기일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국을 돌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민생입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역사적인 평화의 발자취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내고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실천시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속도감 있게 이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1%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따라서 3대 경제벨트로 신성장 통역을 이끌어내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해내 평화와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중국을 방문하고 내일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러시아로 국빈 방문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 평화를 향해 가는 대운동의 당정청이 하나가 돼 중심을 잘 잡고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2천여 명 가운데 43%만이 생존해 계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노력을 더욱 박차를 가해서 분단의 고통을 끝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첫 번째 고위 당정청 협의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등골이 서늘해지게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지지에 화답하기 위해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을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해내겠습니다. 특히 정부도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금속위기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정책 목표로 한 것은 대기업 중심, 또 수출 중심, 그것으로 인한 부와 소득의 양극화, 우리 한국 경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한국 경제나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대한 논란을 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을 성공해야 우리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목표를 정확히 제시하고 또 그 수단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잘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문제만 하더라도 소득주도 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또 일부 국민들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이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동의나 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반성을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당정청이 이 소득주도 성장의 그 목표와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또 동의를 얻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이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정청 간의 논의를 더 긴밀히 하고 과거보다 더 활발한 어떤 토론과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당정청 간의 경제,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좀 우리 당에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다양한 방식의 당정청 간의 논의 구조를 저희가 함께 논의해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당과 국회에서도 어제 남북 경제 경협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은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회 남북관계 특위를 구성해서 판문점 선언이나 북미 정상회담 성과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북특위는 입법권과 예산 지원 문제도 초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구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일궈낸 당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야 대표님, 홍영표 원내대표님, 이충섭 당총장님, 김천현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지난 1년 동안 큰 힘이 되어주신 우원식 전 원내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촛불 집회 때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으셨고 저희는 지난 1년간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사회 전반에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온 기득권을 청산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국가와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국민들과 중소기업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모순된 경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 한국 경제의 파라다임을 바꾸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고 아직도 성과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저희 노력이 아직 제대로 미치지 못한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인층, 저소득층,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실업 상태에 계신 국민들이 그러합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는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남북 협력의 실천 방안을 만들어 한반도 평화 공정과 번영의 기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소득주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경제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청와대 사무실에는 문에 이것이 삶이다라는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들고 날 때마다 하루에도 수없이 되새기는 화두입니다. 국민들께서 이것이 살만한 삶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고자 제 스스로에게 보낸 화두입니다. 정책 추진의 속도를 가속화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청와대 비서실은 유능함, 도덕성, 겸손한 태도를 업무 수행의 수칙으로 삼고 정책 실행에서는 속도, 성과, 체감을 3대 원칙으로 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나라다운 나라, 삶다운 삶이라고 말하실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당정청이 한몸으로 함께 노력하여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 청와대 비서실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낙연 국무총리 발언이겠습니다. 선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런 기간에 내외의 여러 과제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정청이 더 긴밀히 협력해 가야겠습니다. 특히 정부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더 유능한 내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대북 제재의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많은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는 몇 가지의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유능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경제정책의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해 갈 것입니다. 그 기조를 연착륙시키고 실현해 가는 데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양면의 전략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서 6개월 동안 단속과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조만간 경제부처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행 자체는 요약이 어렵고요.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 기간은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장하성 실장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소득층, 노인, 실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당정청 간에 더 긴밀히 협력해가면서 그 당사자들께서 체감하실 만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